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을 나누는 사랑, 곧 부부나 짝으로 맺어진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살가운 손길과 마음 나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나이가 들면 기운도 예전같이 펄펄 넘치진 않고 마음도 좀 시들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나이에 뭘 또 부부 잠자리에 신경 쓰나 하고 그냥 지나치곤 하시죠. 그런데요. 젊을 때는 몸 쓰는 힘도 굳세고 이런저런 몸사랑에 관심이 높다 보니 저절로 파고드는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기운도 빠지고 예전만큼 흥이 안 오르다 보니 몸섞기는 이제 나와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하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서 그냥 오래만 산다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오래 사는 만큼 삶의 빛깔도 풍성해야 하고 마음 즐거움도 챙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즐겁고 거뜬히 누릴 수 있는 몸사랑살이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을 다루는 일을 해온 분들의 생각과 둘러보면 알 수 있는 여러 이야기가 깃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새 100살 가까이 혹은 그 이상 사는 세상이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00살 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몇십 년 뒤면 그 수가 더 크게 뛰어넘는다니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몸 건강을 잘 지키며 오래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는 사랑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대체 몇 살까지 부부 몸 나눔을 즐길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물음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몇 살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서쪽 바다 건너에 있는 어느 몸사랑 배움이 깊은 분이 100살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또 몸 반응을 살피는 쪽으로 이름난 분도 80살이 훌쩍 넘어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예전부터 이웃나라에서 나이가 80이 넘은 분들을 모아 과연 부부 몸나눔을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살펴본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꽤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쯤은 나이가 85쯤 되어도 부부 잠자리를 즐긴다고 답했답니다. 당시 그 나라 평균 살림, 수명, 이 85 안팎이었다고 하니까 숨 쉬는 한 몸으로 나누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싶어요. 요새는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 단지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길어진 삶을 기쁘고 알차게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몸사랑을 비롯해 여러 즐거움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80, 90, 더 길게는 100살까지 살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번쯤은 꼭 세워주자라는 말인데 뭘 세우자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주변에 계신 60 중반쯤 되시는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집에서 아내와 따로 자다가 이젠 그냥 아예 나와서 혼자 사네. 그러다 보니 뭐 이젠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잊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참 안 좋았어요. 요즘 60살이 예전처럼 늙었다고 여기진 않잖아요. 예수는 아직 푸릇하다 으는 말도 있고요. 몸도 마음도 살아있을 때인데 이미 다 놓아버린 듯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몸섞기가 어려워지긴 해요. 젊을 땐 100m 전력질주도 거뜬하고 밤새 놀아도 다음날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과는 달리 잘 안 따르는 거죠. 그게 몸나눔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루에 한 번쯤 세워주자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 몸 굳히는 힘, 발기력이 그냥 죽어버리면 기운도 잃고 자신감도 팍 떨어지거든요. 그런 굳힘이 가능하다는 건 마음이 들뜨고 흥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라 그로 인해 평소보다 피가 더 잘 돌면서 중요한 부위가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건 결국 몸 안에서 피돌기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온갖 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일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은 꼭 그 굳힘을 시켜주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중년 이후로도
계속 남성으로서의 기운을 살아있게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짝과 함께 서로 마음을 맞추며 애써야 한다고 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몸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서로가 그 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의논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잘못된 말들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아요. 젊었을 땐 맵고 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만 나이 들면 부드럽고 편한 음식이 더 먹기 좋듯이 몸을 나누는 방식도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처럼 아주 강하고 거친 몸 나눔만 고집할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살갑게 쓰다듬어 주거나 따스한 말을 건네면서 마음을 나누는 쪽에도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서와 감정을 함께 느끼며 나누는 몸사랑이 더 자연스럽고 몸에도 무리가 덜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년이나 그 뒤에도 몸이 튼튼한 분들이 많아지면서 살을 비비는 걸 가장 우선에 두는 경우가 있으니 그걸 아내 입장에선 감당하기가 버겁기도 하다고들 하세요. 이 남편이 너무 달려드는데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몸 섞이는 서로가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지 한쪽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갈 수 있는지 서로 나누다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도 아내 분들의 몸이 젊을 때와 달라졌음을 알아야 해요. 달거리, 월경, 끝난 뒤에는 몸 안물질, 호르몬, 흐름이 달라지다 보니 예전만큼 흥이 안 오르기도 하니까요. 이때 그 흥을 어떻게 끌어올려줄까 생각해보고 서두르지 않는 배려가 우선이 돼야 해요. 아내분들도 남편이 자꾸 요구한다고 뭐 저렇게 주책이야 하고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로부터 남자는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몸을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 쪽의 기운을 인정해주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를 잡아당기고 발바닥을 두드리면 몸 굳히는 힘을 북돋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걷기가 좋다고들 하잖아요. 걷기도 물론 아주 중요하고 날마다 꾸준히 산책하는 습관은 몸 전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귀를 당기고 발바닥을 톡톡 치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북돋울 수 있다고 해요. 귀는 우리 몸에서 느낌이 예민한 부위 가운데 하나인데 나이가 들수록 몸 안 물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귀를 자꾸 잡아당겨주면 그 몸 안 물질이 더 많이 퍼져나온다고 합니다. 귓불 맨 위쪽에는 자그마한 소순대가 있는데 거기가 남성의 생식지점과 이어진 자리라고도 해요. 그러니 거길 꾹꾹 눌러주거나 당겨주면 몸 안 물질이 더 잘 나와서 남성 기운을 돋우는데 한몫한다는 거죠. 게다가 예로부터 어떤 오랜 마을에서는 해 질 무렵마다 귀를 비비고 주무르는 습관을 지키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온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삼국지 시대의 그 유명한 분도 귀가 어깨까지 늘어질 정도로 귀를 자주 만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그런 습관을 통해 좋은 기운을 잃지 않으려 애쓴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도 날마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귓불을 20번에서 30번쯤 잡아당겨 보세요. 처음엔 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몸이 좀 가볍고 눈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발바닥 두드리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옛날에 혼인 첫날 밤을 치를 때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시죠? 바로 신랑이 첫날 밤을 잘 치르도록 도와주자는 뜻이었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이 참으로 슬기로웠던 것 같아요. 발바닥 한가운데를 잘 다스리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바닥이 흐려지고 기운을 잃으면 곧 몸 굳히는 힘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발바닥 한가운데에는 어떤 중요한 샘터 같은 자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자주 두드려주거나 주물러주면 피돌기가 원활해지고 온몸의 피로도 풀리며 남성 기운도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몸 여기저기에 깃들 수 있는 병을 막고 나아가 몸 굳히는 힘도 키우며 100살까지도 건강한 몸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니 한 번쯤 꾸준히 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알아두고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고칠 건 고치자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60 넘은 분이 몸 굳히기가 안 돼서 애만 태우다 보니 몸나눔을 할 기회가 점점 멀어져서 슬퍼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큰맘 먹고 아내한테 살짝 털어놨는데 다행히 아내분이 이해해주며 함께 오줌길 치료방, 비뇨기과를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펴보니 생각보다 간단히 대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피도름이 원활하지 않아 굳힘이 안 되는 거라면 가벼운 약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 부부는 마음껏 쌀을 나누면서 제2의 신혼처럼 지낸다고 해요. 또 여성분들도 달걸이 그친 뒤로는 몸 안 물질, 호르몬,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원래 잘 나오던 속물기, 윤활액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아랫부분이 마르고 아플 때가 많죠. 그래서 몸나눔을 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니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미끄럼 발음, 균활제를 잘 쓰면 그런 문제를 크게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줌길 염증 같은 것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아래쪽을 더 튼튼히 가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 나이든 부부 몸나눔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남성은 구침 부족, 발기부전, 여성은 속마름, 질건조 같은 건데 약이나 도구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주저하거나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5번째로는 몸 기운을 북돋울 만한 먹거리를 잘 챙겨 먹자라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마음이 있어도 예전같이 단단하게 서질 않는 경우가 있고 나이 들수록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시죠. 우리 집사람 보기도 괜히 미안하고 자꾸 잘못해줄까 봐 두렵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몸 기운을 되살리는 데는 먹거리가 꽤 큰 몫을 한답니다. 살림이 제 아무리 좋아도 기운이 텅 빠져 있으면 가정에서조차 눈치가 보이고 소리 없이 위축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성들은 부추든 장어든 붉은 열매든 이런저런 걸 챙겨 먹곤 해요. 옛날부터 오자라고 해서 몸 기운을 북돋우는 5가지 씨앗이나 열매가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라고 하지요. 이 글에서는 일단 이런 고유 명사를 그대로 표기했습니다만 본래 한자말이 섞여 있기에 복분열매, 구기열매, 사상열매, 오미열매, 토사열매 정도로 불러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5가지는 예로부터 남성 기운을 세우는 데 크게 쓰여왔고 몸을 따뜻하게 돌보며 삶의 힘을 북돋우는 식으로 여겨졌어요. 또 소변이나 잔여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원료를 한데 뭉쳐 환으로 만든 이를테면 맨피던스 110 같은 상품이 많은 분께 팔려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요즘은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이 5가지 재료만 꾹꾹 뭉쳐서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환 종류를 꾸준히 먹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더 가벼워진 느낌도 들고 남성 기운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다고 해요. 복분 열매, 복분자는 기운 차오름과 남성의 기운 회복에 좋다고 예로부터 전해지고 구기 열매, 구기자는 온갖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몸 여기저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대요. 사상열매, 사상자는 몸을 덮이는 성질이 강해서 차가운 몸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다고 하고 오미열매, 오미자는 피로를 달래고 마음도 맑게 해준다고들 하죠. 토사열매, 토사자는 천연 구침 도움으로 불릴 정도로 남성 기운을 북돋우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재료들을 한데 모아 만든 걸 네 나이에 새삼 뭐하러 먹어 하고 넘기지 마시고 한 3달쯤만이라도 챙겨 드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근차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그 제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찾아보거나 전화를 해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상자가 묶여있는 걸 한꺼번에 사면 더 값이 내려간다고도 하고 주변 지인과 함께 먹으면 좋다니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겠죠. 저는 오늘 다만 나이 들수록 몸 기운을 북돋우는 먹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몸사랑을 놓지 않으려 애써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저는 행복과 몸맑음, 건강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어요. 서쪽 나라의 어느 모임, 학회에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부 몸나눔이 얼마나 행복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 적이 있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몸나눔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꽤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아주 높았고, 결혼살이에도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70에서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서로 몸을 섞지 않았던 부부들은 행복하다고 답한 분이 절반 이하였다고 하더군요. 결혼살이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 역시 많이 떨어졌대요. 이렇듯 부부 몸나눔은 둘 사이의 행복도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몸을 맑고 튼튼하게 하는데도 여러 이로움을 줍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애정이 넘치는 손길이 오가면 몸 안에서 좋은 물질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주나 한 달에 여러 번 즐겁게 살을 나누는 분들한테서 병을 몰아내는 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그런 기쁨이 쌓이면 몸의 염증도 줄어들고 오래 사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남성 시물이 여성에게도 좋다는 농담 비슷한 말이 있듯이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몸나눔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기쁨을 준다는 거죠.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나 기운이 자주 떨어지는 분들도 규칙적인 몸나눔을 하면서 한결 수명이 늘어났다는 조사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몸을 나누면 엔돌핀 같은 물질이 솟아나는데 이게 걱정을 누그러뜨리고 머릿속 기억작용에도 영향을 줘서 치매나 깜빡거림을 줄인다고 해요. 남성분은 남성기운, 테스토스테론 같은 몸물질, 여성분은 여성기운, 제스트로겐 같은 몸물질, 이 살아나면서 근육과 뼈가 더 탄탄해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몸나눔 뒤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달게 잠드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게 오르가슴 뒤에 분비되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같은 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상하시다시피 부부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을 나누며 서로에게 정성을 쏟는다면 딴 데 눈 돌릴 틈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바람이 날 확률도 훨씬 낮아진다 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커지면 다툼이나 서운함이 생겨도 대화로 잘 풀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결혼 뒤에도 끊임없이 로맨스를 살리려 노력하면 그게 곧 부부 사이를 늘 살갑게 이어주는 비결인 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순히 내가 늙어버렸어, 이젠 재밌는 것도 다 놓아야지 하며 주저앉지 않았으면 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황금비드로 물드는 시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길어진 인생에서 더 많은 하루하루를 좋은 사람과 기쁨을 나누면서 사는 게 우리 삶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째,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몸을 단단히 만들려고 애써보자. 둘째, 짝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맞춰가자. 셋째, 귀 당기고 발바닥 두드리는 쉬운 습관을 들여 몸 기운을 북돋우자. 넷째, 내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고칠 건 고치자. 다섯째, 먹거리로 몸 기운을 걷어들여보자.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나이 들어도 더 행복하고 더 활력 넘치며 더 아늑한 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나이 들어서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넉넉하게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니 각자 스스로 선택하고 돌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서로서로 경험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제 얘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앞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 단단히 다지셔서 진짜 100살이 될 때까지도 끈끈하고 아름다운 몸나눔을 이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 둘 다 건강히 그리고 짝과의 인연이 더없이 깊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알찬 이야기를 담아올 테니 언제든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날들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